슬픈 그런 눈으로 3이 빈상. 나 착하죠?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산울림이 노래합니다.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그리고 그녀는 부스 밖으로 나오더니 창백한 얼굴로 내게 목례를 하고는 지나간다. 다방 바깥으로 나갈 때 따라갈까 하다가 나를 쳐다보는 주위의 시선 때문에 그냥 앉아 있었다. 얼굴이 괜히 벌개지고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 느낌이었다. 나를 보며 목례를 건네던 그 눈길이 자꾸 생각났다. 노래 중간에 흐르는 하모니카 소리가 가슴을 베어내는 듯 아프다. 그것이 나에 대한 호감이라기보다는 자기 삶과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고집 같은 것인데도 내게는 그녀가 더 없는 마음을 준 것처럼 놀랍고 기뻤다. 기차를 타고 대구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면서 그녀는 내 생각을 했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이 내 생각을 했을 걸 생각하니 내가 한없이 귀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이런저런 콤플렉스들로 가득 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다니. 그 여름 나는 혼자서 자주 황제다방을 들락였다. 가면 늘 그 노래를 신청했다. 그 뒤에는 내 얼굴만 나타나도 영화는 그 노래를 들려주었다. 어떤 날은 내가 문을 들어설 때 이미 그 노래가 흐르고 있을 때도 있었다. 망연자실한 표정이던 그녀는 내 얼굴을 보면서 빙그레 웃어주기도 했다. 많이 들었으니 지겨울 만도 했을 텐데 그때 그녀와 나는 조금도 지겹지 않았다. 들을수록 새로운 느낌이 돋아났고 들을수록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다. 노래만 들어도 영화가 생각났고 영화만 봐도 그 노래가 귀에 흐르는 듯 했다. 내 생에서 가장 단순하고 달콤하던 시절이었다.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은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생각나면 들러봐요. 조그만 길모퉁이 찻집. 아직도 흘러나오는 노래는 옛 향기이겠지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땐 그게 무슨 노래인지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가만히 읊조려보니 이별을 앞둔 사람의 노래다. 비가 내리는 날이다. 슬픈 표정을 짓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해준다. 김창완의 목소리는 얼마나 따뜻한가. 내게는 길모퉁이 찻집이 영락없이 황제다방이 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흘러나오는 노래는 영화가 들려주는 그 노래이다. 노래가 사랑의 살이 되고 사랑은 노래의 내용들을 몸으로 아파하며 흘러갔다. 지오바나는 이탈리아의 집으로 돌아와서 벽에 걸린 안토니오의 사진을 내동댕이 친다. 옷장을 열어 그의 옷들을 팽개치고 서랍장에 들어있는 속옷들을 찢어발긴다. 비명을 지르며 속옷들을 찢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마샤의 침대에 놓인 흰 두동다리 베개가 떠올랐을 것이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다. 나는 오직 저만 기다렸는데 저는 저렇게 딴 여자와 살림을 차려 자식까지 낳고 살고 있었다니. 죽을 고비에서 마샤가 구해주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안토니오의 상황은 들었지만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모두 가슴으로 이해되는 건 아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기로 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다. 한편 안토니오는 지오바나를 본 뒤로 말이 없어졌다. 그녀에 대해 미안하기도 하고 자신의 운명이 야속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그가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샤는 그런 남편을 걱정하면서도 이탈리아에 다녀오겠다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안토니오는 딱히 어떤 결단을 내리려고 한 건 아니었다. 그저 한번 보고 싶었고 꼭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1980년 8월 28일 대학 휴교령이 해제되었다. 신군부가 5월 17일 비상계엄을 확대하면서 휴교령을 내린 지 107일 만의 일이었다. 대학으로 돌아가기 전 황제다방에 들렀다. 작은 메모지에 편지를 쓴다. 이제 자주는 못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시골에 내려오면 만날 수 있겠지요. 그동안 따뜻한 관심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영아 씨와 함께 보낸 황제다방의 여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산울림의 그 하모니커 소리는 당신과 내가 머물렀던 천상의 휴식처 같은 곳입니다. 18일 동안의 짧은 만남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 두고두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서로 편지를 할 수는 없을지요? 1980 8.31 그렇게 쓰고 학교 주소를 적었다. 그런데 이 쪽지를 받은 영아는 마이크로 이렇게 말했다. 혹시 멀리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서로 글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글쓰기 좋아하니까요. 약간 모호한 말이지만 내 뜻에 호응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뒤 나는 영아의 편지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내 주소를 알려주었으니 그리로 편지를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소식은 없었다. 한 달도 못 되어 나는 황제다방에 찾아갔다. 한적한 시간이라 그녀 혼자 부스에 앉아 있었다. 그 노래가 흐르고 있었다. 내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고는 이내 웃음을 가득 지어 보인다. 왜 편지를 주지 않았느냐고 쪽지로 물었다. 그랬더니 노래가 흐르는 사이 쪽지 뒤에다가 먼저 편지를 해야 하죠라고 써서 유리에 붙여서 보여줬다. 내가 다시 쪽지를 들어 주소를 알아야죠. 어디로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라고 써서 들었더니 여기로 보내주세요. 황제다방으로. 그러면 제가 봐요라고 다시 써서 보여준다.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진행된 이 짧고 긴박한 필담은 나를 황홀하게 했다. 이렇게 그녀의 마음을 확인했는데도 나는 직접 그녀를 만나 대화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다. 영화를 직접 만나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 겁이 났다. 대학 1학년 시절에 나는 타인에 대한 공포증에 가까운 낯가림이 있었다. 여자에게는 내성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수줍음과 자의식이 들끓었다. 그런 나였는지라 유리벽을 사이에 둔 대화가 편안했는지 모른다. 또 글자로 오가는 필담이나 편지가 자연스러웠는지도 모른다. 20살엔 그랬다. 세 통인가를 보낸 뒤에 나는 처음으로 영아의 편지를 받았다. 그 필체가 아직도 기억난다. 동글동글하고 오목오목한 글씨들이 병아리들처럼 물려다니는 그런 느낌이었다. 지오바나는 안토니오를 만나주지 않았다.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안토니오는 잠깐이라도 좋으니 꼭 만나고 싶다.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한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당신은 이미 다시 결혼하고 딸까지 있지 않느냐? 돌아가라고 말한다. 안토니오는 알았다고 말한다. 그날 돌아갈 차를 놓쳐 여관을 찾아 헤매는데 인형을 든 여인 하나가 잘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자고 가라고 말한다. 이 대목은 솔직히 좀 놀랍다. 창녀도 아닌 여인인데 낯선 남자를 보고 여관에 못 가겠으면 우리 집에 가서 자자고 말하다니. 그들에게 흐르는 그런 방면의 정서가 우리와는 달리 개방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안토니오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한다. 그 집에서 여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 다시 지오바나에게 전화를 한다. 아까 매정하게 끊었던 그녀는 다시 걸려온 전화에 마음이 약해져서 잠깐만 보자고 말한다. 안토니오는 침대에서 기다리는 여인을 뒤에 두고는 뛰어나온다. 지오바나의 집에 도착할 무렵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린다. 정전이 되어 깜깜한 그녀의 집 안에 들어선다. 촛불을 켠 뒤 그녀는 안토니오를 본다. 당신도 많이 늙었군요. 주름살을 만지는 그녀를 안고 그는 키스를 한다. 지금이라도 우리 둘이서 떠나자고 말한다.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한다.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안토니오는 멈칫한다. 아시겠죠? 제가 못 떠나는 이유를? 내겐 아들이 있고 당신에겐 딸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희생시킬 순 없어요. 두 사람은 우는 아기에게로 간다. 남자가 묻는다. 아기 이름은 뭐요? 안토니오. 내 이름을 따랐단 말이요? 아니, 성 안토니오를. 남자는 이탈리아에 오면서 사왔던 여우 목도리를 내놓는다. 오래전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거요. 목도리를 진 채 둘은 포옹한다. 그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 이튿날 그는 열차에 올라타 있고 아래에는 손을 흔드는 그녀가 있다. 울먹임과 음악이 짙어지더니 어느새 해바라기 꽃밭이 화면을 덮는다. 영화가 끝났으니 이제 슬쩍 핑계 삼아 꺼냈던 영화 이야기를 끝내야 한다. 그때 이후 2년간 이별과 재회와 다시 들이닥친 이별을 겪으며 가슴이 터질 듯한 사랑을 했다. 그녀는 내게 사랑합니다 라고 편지로 고백한 처음이자 마지막 여인이었고 영문도 모를 일들로 헤어져 버린 어이없는 첫사랑이었다. 언젠가 내가 그녀에게 준 고백시를 그녀가 읽어주던 날의 감동을 생각한다. 별들은 소리치리라. 그대여 그대 생애에 이토록 사랑한 것은 나뿐일 것이라고. 다시는 그대에게만큼 사랑을 갖지는 못할 거라고.